자, 이어서 2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사람들을 좀 설득력 있게끔 의사 표현을 하려면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이나 작품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이거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책도 되겠죠. 좋은 책, 이제 좋은 책에 나왔던 어떤 그런 표현들, 또 아니면 어떤 좀 유명한 사람이 했던 얘기, 그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대화, 뭐 이런 것들, 또 저명 인사의 얘기,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읽었던 좋은 글귀들, 자 이런 것들은 어, 내가 또 광고에 표현됐던 그런 의미 있는 표현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어떤 웹툰이나 만화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대화 안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얘기들도 다 해당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이런 등장인물들에 대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 안에서의 그런 중요한 표현들은 그 사람의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 그래요. 때로는 이게 어떤 절대적인 그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얘기,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그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문구들, 뭐 이런 명언들은 사람들한테 이제 심리적으로 절대적인 힘을 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용하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긍정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그런 명언 이런 것들을 작품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표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하고 이제 뭔가 내가 그런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나의 부족함, 나도 그랬었던 부분들, 나도 이런 어떤 약점들을 또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겨나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어떤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열등의식이나 또 지나친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대방을 에게 뭔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좀 열게 만들어야 된다면 바로 나의 얘기를 통해서 내 부끄러움, 내 약점들을 또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런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많은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나친 경계,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 나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변화가 왔다라는 것들을 나의 어떤 약점들, 내 과거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사람들의 마음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 이것은 바로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이상과 현실의 구체적인 차이를 확인시켜 라라는 부분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있는 어떤 이익, 현실에 있는 그런 내가 당장 가지고 싶은 욕망, 욕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막 늘어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실의 어떤 요구 밑에는 굉장히 뭐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죠. 뭐 본인들이 이미 뭔가 그런 것들로 마음이 굳게 이제 딱 정해져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런 어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이상과 현실의 구체적인 간극과 차이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지나치게 뭐 용돈을 좀 많이 쓰는 편이야. 자꾸 용돈을 많이 달라 그래. 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는 거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니까 이게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 지금의 어떤 가정 경제의 상황, 어려움, 또 특히 요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뭔가 생각하는 것들과 이제 많이 이 현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이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상황들과의 그런 괴리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용돈을 좀 많이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또 우리가 좀 어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런 이상과 현실과의 격차를 이런 이제 얘기들로 이제 좀 좁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적절한 예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좀 옳은 것인지 아닌지 이게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 이상과 현실 사이에 이런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가 아니면 또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조금 이게 어렵죠. 예, 근데 이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구체성 있는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용돈과 관련되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렸던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예를 좀 든 겁니다. 네, 그래서 어, 내가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제 용돈을 계속 많이 올려달라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의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그 상황들을 납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잘못도 솔직하게 인정하라.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때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보면 이제 항상 100% 모든 상황이 다 옳을 수 없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데 그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잘못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뭔가 계속 뭔가를 하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혀 설득력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하거나 내가 뭔가 이제 그런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이제 방법, 또 상대방을 또 훨씬 더 함께 가깝게 거리를 좁히고 가깝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사 표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나의 잘못, 솔직함들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인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인간적인 그런 이제 가까움을 느끼게 되고 또 거리감을 좁힐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약점을 보여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자, 상대방 입장에서 그의 노고를 인정하고 칭찬해라. 네, 항상 뭔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그 친구가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
그 결과를 만들고 또 뭔가 그걸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항상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아주 작은 여러분들 이제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칭찬의 힘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게 하고 또 때로는 그 칭찬은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더욱 극대화시킨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지 작은 것들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뭐 더 잘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다그치거나 더 잔소리를 하거나 뭐 내가 뭐 그럼 더 잘하려고 그런 거야 뭐 뭐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가 더 잘하라고 그런 거야. 더 잘하게 할 수 있게 만들려고 내가 잔소리하고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얘기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에게 부족한 부분이나 조금 수정했으면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먼저 칭찬하고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그 노고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동조 심리를 이용하여 설득하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바로 동조 심리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과 같아지고 싶은 충동들이 우리가 유행을 만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유행을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좀 쉽게 이 동조 심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끼리 반감이 있거나 서로 갈등이 있으면 이 동조 심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에서는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뭔가 공동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없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팀워크를 발휘해서 뭔가 이제 성과를 만들어야 돼 과제물을 완수해야 되는 때가 있을 때도 여러분들 이런 동조 심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팀 과제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서로가 그런 어떤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팀이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우리가 함께 우리라는 표현들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 함께 뭔가 우리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우리가 공동의 어떤 목표를 통해서 공동의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면 이제 더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팀 안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동조 심리를 이끌어 내려면 나와 당신, 나와 너, 그다음에 우리 팀 이런 이제 표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뭔가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성과들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설득력 있게 의사 표현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함께 팀 안에서는 또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좀 더 이해시키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우리가 뭔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앞에서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에 대한 방법을 배웠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 긍정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통해서 뭔가 내가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바로 이런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을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익히고 또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어떤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또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마지막 걸 얘기를 안 했네요. 네, 16번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변명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설득하라. 네, 때로는 이제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대방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예, 또 그것들을 통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 어떤 얘기를 통해서 뭔가 이제 바꾸거나 변화를 줘야 될 것들은 우리가 바로 설득력 있게 의사 표현을 통해서 그 친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상대방에게는 항상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설득력 있는 의사 표현에 대한 방법을 우리가 이런 16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16번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질문과 코칭에 대한 얘기인데요. 조금 이 코칭 이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상대방과 긍정적인 어떤 그런 의사 표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질문을 쓰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런 코칭 리더십이라 그러는데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코칭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번 시간하고 우리가 다음 10주차 때 수업하고도 연결해서 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코칭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죠. 전공상.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매니저가 되거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생각이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제 특히 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점장으로 일하는 친구들의 연령대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졸업하면요. 한 여러분들은 뭐 6, 7년 사이에 내가 매니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보면. 20대 후반에 매니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젊은 거죠. 자, 이때 여러분들 이런 코칭 리더십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 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를 갖고 있다. 영혼성, 생명, 그리고 현실의 놀라운 구조에 대해 숙고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말이 좀 어렵죠?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한가닥 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신성한 호기심은 절대로 잃지 말아라. 결국은 이제 호기심을 가지면서 내가 항상 질문하라는 겁니다. 그만큼 질문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이런 질문과 호기심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아마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했었다라는 얘기를 이제 전달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질문이 주는 힘이 사실 굉장히 그런 인류의 어떤 성장과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이제 그 많은 긍정적인 상황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여러분의 성장, 발전, 대인관계, 의사소통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면 이제 우리가 항상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답을 찾아갈 수 있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계속 질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질문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 자극한다는 거죠. 생각을 자극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내가 긍정적인 그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질문은. 또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생각하고 있는 정보, 상대방이 뭔가 생각하는 그런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는 일을 한다 그러면 고객에게 질문을 통해서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그 판매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질문은 정보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질문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통제가 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뭔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두서없는 얘기들이 정리가 될 수 있게 만든다면, 이게 바로 질문이 하나의 어떤 대화 안에서의 어떤 통제가 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질문을 적절하게 잘 쓴다 그러면 서로 대화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막 질서 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그 상황을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순서를 정해서 얘기를 하게끔 한다 그러면 그럼 막 서로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은 마음을 변화시킨다. 네, 실제로 질문을 통해서도 내가 생각을 하게끔, 상대방이 생각을 하게끔 만든다면 그 생각을 통해서도 충분히 뭔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아까도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자, 뭔가 막 어수선한 상황이고 막 떠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에 뭔가 상황을 정리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답을 하다 보면 그 내가 원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질문에 답을 하면서 스스로가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스스로 설득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사실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루에도 우리는 정말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런 생각들이 자신의 행동을 이끌어가게 사실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그런 질문은 바로 그 생각을 좌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에게도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뭔가 고민하고 나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 또 상대방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서도 상대방이든 나든 그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생각들은 바로 또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7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질문, 또 상대방에 대한 질문, 우리가 또 긍정적인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의사 표현들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긍정적인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질문의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 수업을 통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 하고, 그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또 한 번의 실수를 했네요. 소과제를 얘기한다는 걸 잊어버리고,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그냥 마무리하는 멘트를 날려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번 주 소과제인데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었죠. 나에게도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긍정적인 어떤 변화, 생각, 이런 고민들을 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스스로한테 자신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 세 가지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에게, 우리 친구에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질문 세 가지. 자, 오늘 친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이제 대화에 대한 소재거리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자신에게 던지는 좋은 질문 세 가지, 또 친구에게 던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세 가지씩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작성을 해서 소과제를 작성을 해주시고 이제 과제방에다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9주차 수업을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